상품 소싱은 인기 있는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자본이 많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저와 같은 구멍가게 셀러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구멍가게 셀러는 팔릴 만한 상품을 최대한 많이 리스팅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셀러를 막 시작했을 무렵 제가 그나마 생각해낸 것들은 이런 상품들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메모할 일이 생길 때마다 볼펜이 눈에 띄지 않아 당황할 때가 많으니 이것을 책상 위에 붙여놓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말이죠. 친구에게 물어보니 바로 비웃더군요. 은행 창구나 동사무소에 있을 법한 아저씨 수액이 철철 넘치는 이런 볼펜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도 저처럼 팔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리플 달아주십시오. 제가 저렴하게 사입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른 셀러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힌트를 얻고자 유튜브를 검색하여 소싱하는 방법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쇼핑 등에서 제공하는 탑 100을 중심으로 소싱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게 동남아에서도 잘 팔린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단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만 리스팅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 금세 포기했습니다. 물론 몇 개 나오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단 하나도 판매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탑100 상품은 이미 판매의 정점을 찍고 내려온 상품들이거나 경쟁이 극에 달해 있는 상품이거나 또는 중국 셀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판매가 쉽지 않은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찾아서 해봤습니다만 이미 다른 셀러들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들은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싱을, 아니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판매를 잘하고 있는 셀러들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 셀러들은 현실에 존재하긴 하나요? 저 같은 초보 셀러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초보 셀러가 소싱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시장과 상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검색을 할지에 대해 고민해봤는데요. 그래서 떠오른 것이 구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쇼피 소싱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구글을 활용하여 소싱의 아이디어를 얻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제는 10개월차 구멍가게 셀러의 살얼음과 같은 얕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소싱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양질의 컨텐츠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에 비해 쇼피는 정말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편인데 반해 쇼피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만한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글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단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구글의 사용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3개 국가는 정부의 비호를 받는 중국, 독특한 알파벳을 가진 언어의 특성으로 그나마 선방하는 러시아, 그리고 검색 엔진보다는 미디어와 쇼핑몰에 가까운 한국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시장인 동남아시아도 이미 구글이 점령한 지 오래이므로 구글을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여 다소 유치한 화장품 브랜드 계급도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화장품 다이다이! 이번에는 구글에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플래너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플래너는 키워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와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이를테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를 입력해보면 이와 같이 연관 검색어들이 나타나며 현재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데요. 구글의 키워드 플래너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구글 키워드 플래너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 키워드 플래너로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전문가 모드로 전환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순서대로 찾아오시고 도구 및 설정을 클릭하시면 키워드 플래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절반을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제 새 키워드 찾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언어를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감도 익힐 겸 우리 형님 라네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필터로 사용할 도메인 입력에 쇼피를 입력하시면 쇼피에서 검색되지 않는 상품은 결과값에 제외됩니다. 그러나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으니 공란으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적 거두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용한 키워드와 이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네즈 네오 쿠션, 라네즈 워터뱅크, 라네즈 토너 등 다양한 키워드 검색어들이 보입니다. 벌써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고객들의 관심과 이를 통한 행동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플래너에서 간단하게 코리아 코스메틱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올해 상반기 정도로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월간 평균 검색량과 경쟁으로 소팅을 하겠습니다. 검색량은 말 그대로 검색량이고요. 경쟁은 검색되는 전체 키워드 대비 각 키워드에 입찰하는 광고주의 수로 나타나니까 한마디로 이 키워드를 셀러들이 얼마나 탐내느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된 키워드를 쭉 보시면 코리안 메이크업과 같은 키워드도 나오는데요. 이는 너무나 보편적인 키워드이므로 검색량은 많지만 광고주들이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한국 메이크업 제품이 뭐가 있는지 소비자가 잽을 던져보는 검색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를 좀 더 보시면 스킨케어 코리아 할랄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띄네요. 역시 무슬림 국가이므로 할랄 화장품을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할랄 화장품이 있는지 검색해 볼까요? 선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쇼피에서 팔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부지런하죠.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키워드 플래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에 대략 10에서 100 정도 검색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상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해 볼 수 있을까? 또는 번들 딜을 넣어볼까 등등으로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상품을 업로드 해보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안 팔릴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특이한 키워드로는 포니 메이크업이 눈에 띄는군요. 이게 뭔가요? 아, 유튜버구나. 와, 구독자 수가 와, 이 양반 자체가 광고판이군요. 포니가 리뷰하는 상품은 업자와 광고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토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오가닉 코리안 메이크업. 요게 좀 특이하네요.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볼까요? 네이버에서 유기농 메이크업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구매가 좀 있는 상품들을 보면 율립이라는 브랜드가 보이네요. 율립이 쇼피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율립을 입력해보면 야, 정말 우리 형님들 진짜로 부지런하십니다. 특히 우리 싱싱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에뛰드 하우스 아이섀도우와 같은 키워드는 사실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계급도로 봤을 때 이거는 2, 3등급에 해당하므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이므로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CMP 코리안 스킨케어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차앤박 상품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인비저블 필링 부스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걸 찾아보면 아하, 우리 형님들 50개 파신 부지런한 형님 계십니다. 최근에 언제 파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리뷰를 대충 보면 5월달이 끝이네요. 60링깃에 판매하고 계시니 자, 그럼 마진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명에는 부스터라고 넣고 상품 매입비는 배송비 포함 16,150원, 무게는 대략 200g 잡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형님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다 파시는 형님이시네요. 일단 제가 한 수 접습니다. 코리안 모이스처 4 오일리 스킨이라는 검색어를 찾았습니다. 오일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요. 그럼 이런 상품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 찾아볼까요? 한유리라는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자, 이 중에 플루이드라는 상품을 검색을 해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 대략 14,700원으로 잡고 이걸 쇼피에서 한유리라고 검색해보면 이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79.5링깃에 판매하고 계시니까 마진 계산을 해보면 대략 15%의 부가세 포함하면 25%까지는 가능하네요. 9개 정도 현재까지 판매하셨는데요.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먹읍시다. 아이, 한번 좀 먹읍시다. 형님, 한 번만 먹읍시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이용하여 상품을 소싱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보다 거시적인 대형 키워드의 시간대별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글 키워드 플래너는 그보다 미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플래너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 화장품은 의미가 없지만 한국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주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쇼피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드 플래너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